이제 한쪽에 우리가 흔히 코일이 감겨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선 감아놓은 거예요. 도선. 구리 도선 감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도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쪽 1차 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맞은편에 있는 애를 2차 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코일이 이제 송전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코일은 그래서 변압기에서 이제 승합을 하든 아니면 뭐 낮추든 변화를 거쳐 나갈 때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 집으로 비유를 하면, 이제 여기는 창문만 열면 전봇대가 있을 거예요. 그 전봇대에 보면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뭐 매달린 거 본 적 있어요? 요거 변압기예요. 언제 한번 강원도에 산불 어마어마하게 났었던 적 혹시 기억나니? 그때 요거 때문이었지. 변압기가 조금 오래돼 갖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 계절이 그 강원도에 강풍이 엄청 부는 시기였어. 그 불씨가 이제 넘어가서 확 퍼져갖고 난리도 아니었지. 어쨌거나 그래서 변압기가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변압기라고 하는데, 내부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전선을 따라 변압기로 여기가 들어온 거야, 전류가. 그리고 변압기를 지나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할게요. 우리 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변압기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우선 중요한 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기본적으로 교류 전류예요. 우리 그 다이오드를 아까 우리가 반도체 할 때 잠깐 얘기를 하지만, 전류는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어요. 근데 교류 전류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걸 교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류의 세기도 방향도 변하지 않는 걸 직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기 기구 내부에서는 직류가 흘러요. 그런데 이제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송전선을 따라서 우리 집에 오는 과정에서는 교류가 흘러요. 그래서 모든 전기 기구는 대체로 내가 지금 저렇게 뭘 꽂아놨잖아? 그럼 전원장치를 꽂아놨잖아? 그러면 그 전원장치가 들어가는 부위에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들이 대체로 다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전기기구라고 치면, 핸드폰이라고 치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 교류인데 이 안에서 돌아갈 때는 직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뭔가 바꿔주는 장치들이 있어. 그걸 이제 다이오드 정류작용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변압기는 전기기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송전의 과정 중에 있는 애잖아. 계속 교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교류. 이런 전류가 1차 코일에 유입이 돼요. 그러면 교류가 흐른다라는 건 저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계속 크기와 방향이 변한다는 얘기야.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저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도 변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철판이잖아? 판때기를 이렇게 묶어놨다 그랬잖아요. 이걸 철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1차 코일에 발생한 자기장이 어떻게 하냐? 이 철심을 따라서 얘한테 가요. 2차 코일의 내부를 통과를 하게 돼. 근데 만약에 1차 코일의 자기장이 일정하면 2차 코일의 자기장도 일정한 거거든.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1차 코일의 전류가 막 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도 막 변해요. 그러면 결국 2차 코일에 변하는 자기장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유도된다? 전류가 유도된다. 이것도 실은 전자기 유도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의 원리는 우리 앞에서 배운 전자기 유도와 원리는 같아요.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렸더니 그로 인해 발생한 자기장이 2차 코일에도 영향을 줘.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막 변하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변하는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전류를 흘렸는데 변압기를 지나는 과정에 이쪽에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만 전류를 흘렸는데 여기도 전류가 저절로 발생하는 거야. 그 원리를 지난 시간에 배운 전자기 유도로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1차 코일로 이제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력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애를 P1.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은 V1, 전류는 I1.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2차 코일에 이제 또 전류가 막 유도가 됐다며? 그러면 2차 코일에 유도된 애를 P2. 그리고 V2, I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변압기는 뭐 전압을 변하게 시키는 거라며. 그럼 V1하고 V2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뭘로 조절을 하냐면요. 코일의 가문수로 조절해요. 얘를 N1번 감았어. 얘를 N2번 감았어. 가문 횟수로 조절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1대 100이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1대 100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문수가 많으면 그쪽에 전압이 더 세게 걸리는 거야. 이것도 전자기 유도랑 똑같잖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때 전압을 세게 만들려면 많이 가물애매 촘촘하게 똑같은 거예요. 대신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라는 건 전류값인데 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 이 과정에 선생님 식을 하나 쓸 건데 이 식에서의 유의사항 하나는 변압기 내부에서는 전력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이 우선 필요해요. 실은 전력 손실이 돼요. 여기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손실이 될 건데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력 손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가문수의 비율이 전압의 비율과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일정한데 얘가 같은 비율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반비례가 돼야지. 그래야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지. 그래서 전류의 비율은 반비례예요. 요거를 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식을 쓰면 이렇게 써요. N1분의 N2는 V1분의 V2이고 전류는 I2분의 I1이며 이 과정에서 전력은 일정하다. 요게 실은 마지막 식인데 이게 이제 변압기에서의 이제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냐면 별건 아니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코일이야.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이제 전원 장치로 그러니까 송전해서 온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된 거야. 얼마로 공급이 됐냐? 100W 공급이 됐어. 그리고 참고로 얘는 10번 감았어. 얘는 한 번 넘어있나? 2번 감았어. 그죠? 그리고 이 회로에는 전류가 얼마나 흘러볼까요? 2A 흐르고 있어. 그러면 여기 2차 코일에 우리 집에 이렇게 그냥 하자. 2차 코일에 여러 가지 먹는 거. 예를 들면 1차 코일에 전압을 모를 수도 있고 그죠? 2차 코일에 전압을 모를 수도 있고 2차 코일에 전류를 모를 수도 있고 2차 코일에 전력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1차 코일의 전력이고 그죠? 그리고 이게 1차 코일의 전류야. 그러니까 대부분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외웠잖아? 근데 문제에는 P1, P2라고 안 써놓고 1차 코일의 소비 전력, 2차 코일의 소비 전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국말로. 그럼 그걸 보고 얘가 내가 외운 식에서 이게 어느 물리량을 말하는 건지를 짝을 잘 지어야 돼요. 식만 뒤집다 외우면 모른다니까? 맨날 선생님 맨날 비유하는 거 있잖아. F는 다 안다? 물리하는 애들은 다 알아. 이렇게 F는 어떤 놈 막 이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F는 MA. 그래 놓고 이제 물어. F가 뭐예요? 몰라요.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0W의 2A라고 표현을 하면 1차 코일에 들어온 전력이 100이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A구나.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 뭐라고 배웠냐? V는 VI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얘가 100이래. 얘가 2래. 그럼 전압은 몇 볼트가 걸린겨? 고마워요. 그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가 50이요. 여기는 얼마일까? 이게 몇 대 몇이니까. 그치, 5대 1이니까. 얘도 V도 5대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0V인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야. 바로 못해. 뭘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지. 조건이 뭐였어? 손실되는 전력이 없어. 그러니까 P1하고 P2는 뭐하다? 같다였단 말이야. 이렇게 돼. 그럼 이게 곱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전류 얼마나 흐르겠어요? 10A 흐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 식을 변압기가 무엇이냐? 변압기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장치다. 내부 구조는 뭐 대충 저렇게 생겼더라. 얘가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2차 코일에도 저절로 전류가 발생하는 건 앞서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규칙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넣어갖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엮어서 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은 뭐 그냥 읽고만 갈게요. 3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수송. 요거는 이제 그냥 대충 써줄게요. 요거는 그냥 결국 이제 이 단원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요 단원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력을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거 우리 집에 잘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실은 앞서 얘기했던 손실량을 줄이는 방법은 효율에 속하는 얘기지. 그지? 효율을 높이는 거지.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되는 방법들도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지중화. 바닥에다 까는 거, 땅 속에 까는 거. 땅 속에 묻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육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면 그 전자기파가 과연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가 되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돼요. 전자기파 하면 빛이야.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은 고작해야 가시광선이지. 그치? 근데 얼마 전도 아니구나. 엊그저께 우리 집 7세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거 찍고 혼자 신났어요? 그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주잖아. 그걸 보고는, 아이고야. 유치원에도 들고 가서 나 이거 찍었다고 자랑하고, 학원에도 들고 가서 자랑하고, 발레 학원에도 들고 가서 자랑하고, 다 했어. 할 수 있는 곳, 본인이 할 수 있는 곳은 다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 심지어 이제 그거 찍은 거거든. 성장판 사진 찍은 거거든. 키가 이제 너무 작아갖고 나도 작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작아도 너무 작아서 이게 원래 고맘때 아이들은 1년에 평균 4에서 6cm가 커야 된대. 근데 얘가 잘 안 크는 거야. 그리고 찍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6년하고 조금 더 사셨어요. 근데 뼈 나이는 4세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잖아. 왜?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 의학적으로는 너무 뼈 나이가 너무 작게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된대. 아무튼 그래서 또 피를 뽑고 뭐 어쩌고 대성통곡을 하고 막. 엄마, 내가 분명히 아침에 이제 이거 찍으러 병원을 갈 때 몇 번씩 물어보더라고. 자기 오늘 들어가면 병원 가면 주사 맞냐고. 엄마가 한치 앞을 모르고 주사를 안 맞는다. 걱정 말아라. 오늘은 사진만 찍을 거다 하고 간 거거든. 근데 이런 엄마가 뻥을 쳤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기 조금만 따끔하고 가자. 그러고서 그 진료실에서 나와서 진료실이 6층인데 검사실이 4층이야. 4층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말도 끝맺지 못해. 엄마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우는 거야. 그래, 그 마음은 이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엄마 말만 굳게 믿고 사진만 찍는 줄 알고 왔는데 피를 뽑아야 된다잖아. 바늘로 찔러야 된다잖아. 그래,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계속 통곡을 하면서 계속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을게. 사칭을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애가 너무 몸부림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남의 편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셨어. 그래서 이제 했어. 그랬더니 막상 주사를 이제 딱 바늘을 보니까 겁을 먹으니까 울음이 멈추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를 보기 전까지는 안 해, 뭐 조금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소리가 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 뭐지?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주사 바늘을 보고 이게 꽂아지는 걸 보는 동안에는 자기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던 거지. 그때 울음을 딱 멈췄어. 그러고 나서 지혈을 해야 된다고, 이게 피를 뽑는 거는 지혈을 좀 해줘야 돼요. 지혈을 해준다고 이제 남의 편님께서 이렇게 자꾸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또 엄마가. 그래서 결국 꼬셨지. 장난감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한마디에 그래, 아픈 거는 알아, 억울한 것도 알아. 근데 그래 너무 울면 지치니까 이제 그만 울까? 그만 이제부터 좀 잘 참으면 장난감 사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참으시더라.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집 오세는 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는 주사 안 맞아서 장난감 못 사냐고. 너도 사. 고마워로 너도 사. 그래서 결국 어제 두 분이 장난감을 품에 안으셨어요. 맞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뭐 어쨌거나.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도 빛이잖아. 근데 엑스레이 그 촬영이 가능한 이유는 똑같은 전자기파도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는 투과력이 좋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는 건데 너네 엑스레이 촬영 같은 거 하러 가면 거기 앞에 써 있어. 임산부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들어올 때는 이거 옷을 착용하고 들어와라 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다 계속 이 고에너지의 빛이 우리가 계속 그걸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몸에서 세포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근데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 중에 대표가 암세포야. 그래서 암세포는 말 그대로 돌연변이야. 그래서 얘네가 일반적인 세포는 이런 거지. 상처가 났어. 그래서 상처가 난 걸 아문게 하려고 얘네가 아마 세포 분열을 하겠지. 상처를 다 덮고 나면, 한 면을 딱 덮고 나면 이제 그만 중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 그게 유전적으로 얘네 이 세포에게 내재가 돼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세포 분열을 멈춰. 근데 암세포는 그걸 몰라. 멈출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 세포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비정상 세포가 양분을 다 가져가잖아. 그럼 정상 세포는 먹을 게 없네? 정상 세포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고에너지 전파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할 때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체로는 이제 그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찍어주는 이제 선생님도 대체로는 밖에 나와 있어. 아니면 이제 뭔가 문으로 차폐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사람 뭐 하루도 몇 번씩 찍을 텐데 계속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여기서도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전자기파가 이제 생명체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영향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그래서 송전탑을 높이 세우는 거야. 최대한 지면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근데 이걸 땅에다 묻어버리는 게 실은 제일 안전한 방법이지. 전자기파에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안전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이거는 뭐 송전탑을 세웠네. 그 송전탑에 사람이 막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송전탑을 이렇게 세우면 그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갖고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게 해요.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송전탑에 송전선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기 어디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내가 올라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뭘로 하냐? 로봇으로 해, 로봇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로봇으로 이제 그거를 고치고 뭐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볼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지.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편에서의 의미는 아까 얘기한 거. 전압을 높여서 수송한다. 그래야 손실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는 이제 이 발전소에서 이제 각각의 가정에 만약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면 얘를 그냥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물망으로 이렇게 쏴주면 예를 들어 이 길이 고장이 났어. 그럼 다른 길이 있어서 우회를 해서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쓸까? 송전망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송전망을 좀 이렇게 거미줄처럼 만들어갖고 혹시나 한쪽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쪽으로 제대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끊어져서 이렇게 못하면 또 이거 보수할 때까지 내내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건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스마트 지능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거지. 이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상들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를 수집을 하는 거야. 뭐 어느 시간대에는 이쪽이 많이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어느 계절에는 어느 동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해갖고 그거를 같이 이제 굴리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드립다 많이 만드는 것보다 그런 상황들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에 맞게 배치를 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걸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해요. 그냥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냥 막 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오늘은 여기 많이 필요하니까 여긴 좀 줄이고 저기 많이 주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참고 사항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항이 0인 물질은 있다 없다. 없다는까지는 아니고 있긴 있죠. 다만 조건이 있을 뿐이지. 무슨 조건? 특정 온도 이하. 그지? 초전도 케이블. 실은 초전도 송전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로 이루어진 송전선이 있고요. 그 송전선을 다른 무언가가 감싸고 있는데 이 다른 무언가의 액체 질소가 지나가요. 액체 질소가 온도가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전선을 액체 질소로 감싸서 온도를 낮추는 거지.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저항이 0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예 전선을 만든 걸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송전에 이용할 수 있다면 저항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손실량을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지. 그치? 그런 것도 뭐. 근데 얘도 또 안전하기도 해. 왜냐하면 이걸 쓰면 전압을 굳이 높여서 보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전압을 높여 보내면 좋은 점은 효율적으로는 좋지만 나쁜 점은 그 높은 고전압이 흐르고 있는 송전선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초전도 송전 케이블을 이용을 한다면 그냥 220V를 보내면 돼. 왜? 그렇게 보내도 손실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나 효율적인 문제에서나 좋기는 한데 이제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특정 구간에서만 쓴다고 해요. 특정 구간에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지중화 사업 뭐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 볼게요. 요런 정도? 요런 정도가 우리가 이제 그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야기. 요런 거는 문제에 나올 때는 그냥 대충 뭐 요러한 거는 무엇을 위한 거냐? 아니면 송전선을 지중화시켰다. 더 위험하다. 틀린 말.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에서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부분에 나왔던 손실 전력 구하기 그리고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그죠? 그거랑 그다음에 변압기.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